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팀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김여정이 우리를 상대로, 오늘은 최선희가 미국을 상대로 담화문을 발표했네요.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 대외 관계는 두 여성이 담당하게 될 모양입니다. 김여정은 소위 백두혈통이고, 최선희는 김정일 장의위원장을 맡았던 최영림 전 내각 총리의 수양딸입니다. 신라시대 골품제도에 비유하면 김씨 왕조의 공주인 김여정은 성골,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최영림의 수양딸인 최선희는 진골쯤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만경대 혁명학원을 나왔다는 건 부모 또는 본인이 김일성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국 이래 이들을 진골로 취급해 모든 면에서 최상급 귀족 대우를 해왔습니다. 큰 잘못을 해도 김씨 왕조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죄를 묻지 않거나 가볍게 묻는 데 그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령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현이라는 사람으로 김일성과 함께 이른바 보천보 전투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후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친위 쿠데타를 주도했고, 그 공로로 7년 동안이나 인민무력부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아버지를 둔 최령해도 젊은 시절부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를 지내는 등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권력에 취해 지내던 최령해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에 예술단 여성들과 입에 올리기 민방할 정도로 방탕하게 놀다가 처벌을 받았지만 곧 복권됐고, 김정은 시대의 명목상이지만 국가원수급까지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선 진골까지는 반역이 아니라면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골품제도로 성골, 진골 다음인 육두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혁명가 집안이라는 배경 없이 김씨 왕조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고위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신분제도를 신라시대 골품제도에 비유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성골격인 김씨 가문의 사람들과 진골격인 소위 혁명 유자녀, 육두품격인 고위관리들은 죽은 뒤에도 묻히는 장소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김일성과 김정일은 사망한 뒤 금수산 태양공전이라는 곳에 미라가 돼 누워 있습니다. 사후에도 숭배의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골, 즉 김일성과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김일성이 공로를 인정한 사람들은 사후에 모두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 묻힙니다. 최령해의 아버지 최현도 혁명 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육두품들은 죽은 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허락을 받아 애국 열사릉에 묻혀왔습니다. 김정은 권력 승계 뒤 최측근으로 꼽히다가 2015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양건 전 노동당 비서가 애국 열사릉에 묻혔습니다. 뜬금없이 북한 신분제도를 꺼낸 건 김여정이나 최선희가 한동안 등장하지 않아서 변고가 있나 싶었는데 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직급이 강등됐습니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 겸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겸 부부장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직책은 유지했지만 직급은 중앙위원회 정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지요. 두 사람이 2018년부터 2년간 지속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으나 실패한 것에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만일 성골이나 진골이 아닌 육두품 정도의 신분이었다면 아마도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몇 년은 다시 활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아 비판만 거듭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1월 인사 뒤 겨울 2달 남짓 됐는데 다시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걸 보니 역시 성골과 진골이 맞네 하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등장한 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또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는 명분 아래 아직 분명한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걸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권과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어제 정의용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는 북한의 독재 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거리낌 없이 밝힌 겁니다. 김여정이 내놓은 담화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핑계삼아 우리를 협박했지만 속셈은 미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여정이 자신이 대미 관계도 관여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를 상대로 씨알도 안 먹힐 얘기를 길게 늘어놓고는 끝에 미국을 향해 한마디 덧붙였지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담을 타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 이 백악관이 미국이 대북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공개하고 블링컨 장관이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최선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담화를 냈습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의 접촉 요구를 시간 벌이용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절대 미국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 수씩 주고받은 꼴입니다. 시작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여정은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이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최선희는 미국에다 대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맞받았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된 일입니다. 위기를 극대화시킨 뒤 양보하는 척하면서 입속을 챙기는 벼랑 끝 전술이 저들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 이 정도라면 오히려 많이 참았다고 해야 할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대신 말로 하고 나선 걸 보면 상황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 대해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일합을 겨룬 것도 아니고 탐색전으로 잽 한 번씩 날린 정도라서 길게 해설을 붙이고 전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여정보다는 최선희가 말솜씨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김여정은 배움이 부족한지 입에 상소리가 붙었습니다. 성골 신분으로 눈에 걸리는 것 없이 커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영 부족한 것 같네요. 담화문 앞부분에 남조선 당국자를 떼떼라고 지칭했는데 떼떼라는 말은 우린 쓰지 않는 말이지만 북한에선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말 더듬이를 놀리거나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가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라면 공인이 공석이든 사석이든 함부로 쓰다간 큰 코 다칠 정도로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인권 침해가 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담화문이라는 공식 문서에 그런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 걸 보니까 말이죠. 담화문을 노동신문에도 실은 걸 보니 북한에선 공개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 블링컨 장관이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한 말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최선희 담화문에서 비속어처럼 느껴지는 표현은 죄치다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국어사전의 죄치다는 조리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자꾸 짓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북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다지 비속어인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만 화가 났을 때 헛소리 그만하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비속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최선희는 성골이 되지 못한 진골이어서 그래도 조금은 말을 가려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 너머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